네, 안녕하세요. 어, 올려치기 없는 찐 영화 리뷰 두 번째 시간입니다. 어, 오늘은 특별히 다룰 제가 최근에 본 영화들이 없어서 제가 어떻게 영화를 좋아하고 또 영화를 이렇게 열심히 보는 그런 사람으로 살게 됐는지 그 저의 영화의 어떤 스토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. 먼저 저는 초등학교 5학년과 6학년을 독일에서 잠깐 보냈어요. 아버지가 유학 생활을 하시게 돼서 가족이 전부 독일에 가서 살게 됐습니다. 어, 그 전에 뭐 초등학교 4학년까지 기억은 솔직히 잘 머릿속에 없고, 그 전에 뭐 극장을 뭐 방문한 적은 있었겠죠? 부모님이랑 같이. 근데 기억이 나는 건 없고, 초등학교 이제 5학년 때 이제 독일에 갔잖아요. 근데 독일에서 5학년, 6학년 생활이 어떻게 보면 그때 그 5학년, 6학년의 그 생활과 기억이 지금까지도 저를 어, 어느 정도 이렇게 영향을 주고 있다고 생각해요. 왜냐하면 그때 기억이 너무 좋았고, 그때 어떤 그런 느낌들이 지금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. 그리고 독일에 있을 때 어, 여러 가지를 배우고 왔는데요. 뭐 수영도 배우고 탁구도 배우고 또 또한 그런 많은 문화 활동을 많이 할 수 있었습니다.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제가 다녔던 학교가 그 인문계 학교였어요. 김나줌이라는 인문계 학교였는데 어, 뭐 인문계 학교든 직업 학교든 그리고 반직업 학교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. 그 어떤 독일에 이제 5학년부터 13학년 고등학교까지 이제 학교가 이어져 있어요. 그 학교들이 어 제가 다녔던 김나중 같은 경우도 한 선생님이 계속 5학년부터 13학년 가는 뭐 낙제하지 않는 이상 그렇게 한 선생님으로 쭉 가는 그런 시스템으로 돼 있어서 어찌 보면 선생님이 부모님보다 저를 더 학생을 더 잘 아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. 그 다음에 학교가 뭐 13학년까지 12시면 끝납니다. 그래서 이제 방과 후에 할 수 있는 활동들을 모은 그런 책 같은 거를 줘요. 그래서 거기서 자기가 배우고 싶은 거 그런 거 가서 배울 수 있고 거의 무료로 이렇게 제공이 되고요. 그래서 이제 저도 뭐 수영도 배웠고 탁구 같은 경우는 아버지랑 치면서 이렇게 배우게 됐습니다. 그래서 자전거 타고 그리고 이제 뭐 자연 환경이나 그런 것들이 많이 잘 되어 있고 그리고 막 집들이 그렇게 촘촘하게 있는 게 아니라서 자전거 타고 이렇게 많이 돌아다니기도 했고 혼자서 자전거 타고 뭐 수영장을 간다거나 그런 것도 그런 혼자서 생활하는 게 별로 어색하거나 뭐 힘들지 않았던 것 같아요. 물론 어려서 그런 것도 있지만 뭔가 좀 독일이 달랐던 점 중에 하나는 음, 좀 다른 사람한테 별로 관심이 없어요. 그렇다고 뭐 아예 관심이 없는 게 아니라 지나가는 사람들끼리도 자연스럽게 안녕하세요 하면서 인사하는 그런 분위기고 그치만 뭐 다른 사람을 너무 관심을 갖거나 이런 것들이 없어서 더 좀 자유로운 그런 것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그리고 뭐 독일도 치안 같은 게 잘 돼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제가 초등학교 때인데도 밤 10시 뭐 11시 돌아다녀도 뭐 그렇게 위험하다거나 그런 것들이 좀 느껴지지 않았던 것 같아요. 어, 그리고 인상 깊었던 것 중에 하나가 독일에서 이제 저희가 집이 집을 이제 옮기느라고 잠깐 그 기차역에서 하루인가 이틀인가 지냈던 적이 있어요. 근데 거기서 이제 그 알코올 중독자, 뭐 노숙자 그런 분을 만난 적이 있는데 어 되게 친절하신 거예요. 친절하고 어떤 그분이 이제 좀 이렇게 좀 대화를 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. 근데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저희가 이제 가게 되니까 저한테 작은 뭐 액세서리 그런 선물을 줬는데 그 기억이 되게 기억에 남아 있어요. 그래서 그분을 만났던 기억이 있었고 그리고
제가 인제 독일에서 영화를 인제 처음으로 이제 접하게 됐는데요. 그 첫 번째 접했던 영화가 인제 프리 윌리라는 그 돌고래가 나오는 영화였어요. 그래서 그게 인제 어떤 꿈과 희망, 그리고 소년과 그 돌고래의 우정을 그린 영화잖아요. 그래서 특히 저한테 되게 많이 와 닿았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와, 엄청 감동을 받았던 기억이 있고요. 근데 뭐 내용이나 이런 거는 너무 오래된 전이라서 잘 기억은 안 납니다. 그리고 인제 그다음 영화가 이제 주라기 공원이었어요. 주라기 공원 1 편. 그게 인제 초등학교 5 학년, 6 학년 그때 역시 그때였는데, 그게 인제 더 기억이 남는 이유가 주라기 공원 1 이 중학생 이상 관람가였던 걸로 기억해요. 그래서 인제 극장에 들어가려고 하니까 그 매표소 아저씨가, 검표하는 아저씨가 어 대충 눈치를 챈 것 같아요. 이 아이가, 제가 그리고 키도 되게 작고 그 어린애같이 보였거든요. 진짜 뭐 초등학교 한 4 학년, 5 학년 정도로 아마 보였을 거예요. 그래서 아저씨가 이제 음 이렇게 들여보내 주시는데, 들여보내 주시면서 저한테 귓속말로 이렇게 그런 얘기를 하셨던 것 같아요. 이렇게 "그냥 들여보내 준다." 그래서 어 원래는 못 들어가는 상황이었지만 아저씨의 그런 배려로 인제 그걸 보게 됐는데, 주라기 공원은 원은 다들 보셨겠지만, 많이들 보셨겠지만, 그 당시에 그 당시에 인제 제가 초등학교 때였잖아요. 1993년 그 정도였는데, 그 당시에 어떤 되게 충격적인 영화였죠. 그런 어떤 CG나 뭐 이런 공룡을 다시 재현하는 그런 영화였는데, 공룡이 너무 리얼하게 나왔잖아요. 지금 봐도 뭐 아마 어색함이 그렇게 있지 않을 텐데, 그게 참 저한테 엄청난 충격으로 다가왔고, 그 두 편의 영화 프리 윌리라 주라기 공원을 만남으로써 저는 이제 엄청나게 영화에 대한 좋은 감정을 갖게 됩니다. 그리고서 이제 중학교 때 인제 한국으로 돌아와요. 그래서 인제 중학교 때부터 제가 어떻게 하냐면 혼자 영화를 보러 다닙니다. 중학교 때 또 고등학교 때. 근데 인제 그때 기억나는 게 뭐냐면, 중학교 때는 인제 고등학생 이상 관람가를 보고 싶어 하고, 고등학교 때는 청소년 관람 불가 영화를, 18세 이상 영화를 보고 싶어 하는 그런 어떤 그 선을 넘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항상 있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뭐 항상 그런 거를 뭐 성공하고 그런 건 아니지만 '아, 그 선을 넘고 싶다.' 그런 생각을 좀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. 누구나 그런 생각을 할 것 같아요. 인제 부모님이랑 같이 가면 뭐 자기 연령대가 아니어도 볼 수 있는 영화들이 있지만, 어 뭐 그렇지 않은 영화들도 있고요.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선을 인제 그 영화 그 등급 조정하는 곳에서 정하잖아요. 웬만하면 그거를 지키는 게 좋겠죠. 왜냐면 그 선을 만든 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을 테니까요. 그래서 제가 그렇게 인제 영화에 많이 빠지게 됐고, 그다음에 인제 영화 쭉 인제 계속 그때 중학교 때도 봤잖아요. 그러면서 그 중간중간 제가 인상 깊었던 영화들이 있었어요. 어 그중에 이제 군대 가기 전에 봤던 메멘토라는 영화가 있었는데, 그게 또 저한테 엄청난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. 한국 분들이 인제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을 엄청 좋아하잖아요. 그래서 그 놀란 감독이 이제 어떤 영화를 내면 한국에서는 거의 흥행이 이제는 보장이 돼 있는 것 같아요. 물론 영화의 퀄리티나 그런 깊이도 항상 있죠. 놀란 감독 진짜 엄청난 감독이죠. 완벽하죠, 어떤 면에서는. 그래서 저도 인제 놀란 감독 영화들을 좋아하긴 하는데, 워낙 또 한국에서 인기가 있다 보니까 제가 인제 또 너무 인기가 생기면은 또 관심이 멀어지는 그런 것도 좀 있는 것 같아요. 뭐 축구 같은 경우도 약팀을 응원하고 좀 그런 게 있거든요. 그래서 놀란 감독이 너무 강자가 됐기 때문에 약간 거리를 두고 있습니다, 요즘은. 그렇다고 뭐 놀란 감독님 영화를 안 보는 건 아닌데, 안 본 영화도 있어요. 테넷 같은 영화는 아직 못 봤고요. 뭐 오펜하이머는 가서 봤었고, 근데 이제 음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이 거의
초기작이라고 볼 수 있죠. 초기에 가까운 작품인데 메멘토라는 영화를 인제 너무 인상 깊게 봤어요. 그게 이제 그 이렇게 앞으로 시간이 가는 거랑 또 뒤에서부터 시간이 오는 게 인제 이렇게 교차되는 지점이 오는 그런 영화예요. 그래서 어 단기 기억 상실증에 관한 영화인데 그거를 인제 기억하기 위해서 막 몸에 문신을 새긴다거나 막 기록을 남기죠. 근데 단기 기억 상실증이기 때문에 그 기억이 완벽하지 않아요. 그래서 그런 어떤 기억에 관한 메멘토, 기억에 관한 그런 영화인데 와 그거를 보고 그 편집이나 이런 것들이 진짜 엄청났던 것 같아요. 그래서 그걸 보고 제가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. 그러고서 인제 군대를 갔는데 군대에서 인제 제가 쪼끔 짬밥이 먹고 인제 경계근무를 서면 후임들이랑 경계를 쓰잖아요. 둘이서 쓰거든요. 근데 그때 인제 제가 좀 영화 얘기를 많이 했어요. 영화에 많이 빠져서 이렇게 지내다가 왔기 때문에. 그리고 항상 이제 후임들한테 "휴가를 나가게 되면 메멘토를 꼭 보고 와라." 그런 어떤 권유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. 항상 그 얘기를 했었고. 그리고 인제 제대하고서 제가 인제 많이 영화를 그 이후에도 많이 봤는데 어 시사회를 많이 갔어요. 그래서 시사회를 가다 보니까 어느 순간 당첨이 되게 잘 되더라고요. 그래서 막 거의 매주 시사회를 가 당첨이 되고 거의 매주 일 주일에 뭐 2편도 가기도 하고 한 번 되니까 당첨이 엄청 잘 되더라고요. 그래서 시사회를 진짜 거의 매주 갔어요. 그러다가 인제 제가 좀 되게 좋게 봤던 영화가 시사회로 빌리 엘리어트라는 영화예요. 근데 빌리 엘리어트 그 남자가 인제 발레를 좋아하게 되는 면서 아버지 가족과의 갈등 뭐 아버지는 막 권투 같은 걸 시키고 싶어 하시죠. 근데 인제 몰래 막 발레 배우고 그래요. 발레 하는 거 우연히 봤다가 거기에 인제 빠지게 돼서 그래서 그런 스토리를 다룬 영화인데 너무 좋은 작품이죠. 그래서 그 영화를 시사회로 보고서 나오는데 그 발레 영화잖아요. 또 경쾌한 영화고 경쾌한 부분들도 있고 어두운 부분도 있지만 그래서 나오면서 이 발걸음이 너무 가벼운 거예요. 그러니까 이게 저는 좀 감성적인 편이라서 진짜 좋은 영화를 보면은 뭐 기분이 너무 좋아요. 그리고 좀 별로인 영화를 보면 기분이 좀 다운돼요. 이렇게 좀 영화에 따라서 이렇게 제 감정을 막 흔드는 영화가 있고 또 좋은 쪽으로 나쁜 쪽으로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시사회를 통해서 그런 좋은 작품들을 많이 만났어요. 그러니까 시사의 장점이 뭐냐면 내가 저기 돈 내고 봤으면 안 봤을 것 같은 영화도 시사회는 공짜잖아요. 그리고 공짜고 그러니까 인제 더 보게 되는 게 있는 것 같아요. 물론 시사회도 선택을 할 수 있겠죠. '나는 이거는 시사회에 안 가고 싶다.' 그러면 신청을 안 하면 되니까. 근데 그 당시에는 제가 뭐 무조건 신청을 했던 것 같아요. 뭐 영화 상관없이. 그러니까 영화를 너무 보고 싶어서.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인제 뭐 별로 관심이 없는 그런 장르나 관심이 없는 스토리의 영화도 이렇게 다양하게 봤던 것 같아요. 그러다 보면은 의외의 그런 작품들을 만나게 돼요. 그래서 이 영화는 내가 어떤 스토리나 이런 걸 봤을 때는 안 봤을 영화인데 장르를 봤을 때 안 봤을 영화인데 어 이제 시사회니까 봤어요. 근데 너무 좋은 거야. 너무 좋고 그런 작품들을 많이 만났던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제가 이렇게 영화를 좋아하게 된 그런 스토리들을 쪼끔 말씀드렸고요. 그리고 진짜 많아요. 그런 제가 좋게 봤던 영화들이 진짜 많고 그런 영화들 중에 이제 뭐 소개할 영화가 있으면 또 나중에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. 이상으로 오늘 방송을 마치고 또 음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